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구세주로 생각하고 그를 선출한 시골 유권자들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가난에서 구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커뮤니티에서 간혹 소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웃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모닝쇼 앵커를 성스캔들로 해고한 MBC 방송은 비슷한 케이스를 알면서 신고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미국 집값은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새로운 세금 개혁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줄어들면서 내년 재산세를 지금 미리 내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우버 서비스에 비용을 물게 할 예정입니다. 미국인은 이번 할러데이 기간에 받은 선물 가운데 900억 달러 정도를 리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 열차역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붙이길 원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관한 미국 보도가 늘어납니다. 잡지 피플은 평창 올림픽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에서도 스키를 놓지 않았던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워싱턴 포스트가 심층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지금 정연호 배인정 기자의 특집 보도를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1년을 좀 돌아보죠. 1년을 돌아보는 것 가운데 제가 아침에 굉장히 좀 방대한 분량을 준비를 하다가 아니다, 이것 하나다 라고 결론을 내린 기사가 있습니다. AP통신이 켄터키주의 샌디 훅이라는 마을, 인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 명 되지 않는 그런 곳을 가서 아주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지금 뚜렷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이뤄내진 않았어도 그만하면 차고도 넘친다 하면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단히 믿고 있다는 그런 보도거든요. 그래서 이 AP통신의 취재를 보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이끌어가는 곳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또 어딥니까? 너무 많은 그런 도시 지역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그런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장 큰 두 가지 차이라고 하면은, 이게 인간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 질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시골 사람들은 우선 수입이 차이가 나고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극명하게 서로 경험해 보지 못한, 특히 이제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의 생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로 단단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켄터키주의 엘리어트 카운티에 속한 샌디 훅이라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의 식당 이름도 왜 이렇게 춥나요? 서리하고 동결하는 것이 딱 합쳐진 프로스티 프리즈라는 식당 주인. 이 식당은 50년 전에 오픈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예전의 것 거의 그대로랍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면은 언어 시스템 페이라고 하잖아요. 페이먼트 언어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특별하게 얼마다 하고 계산하고 저 사람 그냥 돈 안 내고 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 것 없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왜냐하면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과거의 전통을, 커피는 50센트, 리필을 할 땐 25센트. 여기서 도시의 커피값과 이 지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사는 마을의 어떤 경제적인 형태를 알 수가 있겠죠. 도시 같은 경우는 미니멈
싸야 커피가 뭐 $2 넘잖아요. 평균 값을 할 때는요. 물론 코리아타운의 커피숍은 커피 한 잔에 뭐 약 $4, $5에서 $15까지 있는 그런 커피숍도 많이 있으니까 50센트라고 하니까 얼마나 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당 그 석탄이 그야말로 킹인 곳입니다. 샌디훅이라는 곳이. 미국은 가스의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팔라치아 산맥에 그 고립된 곳이죠. 그래서 이제 타운에서 많은 사람들이 향수 때문에 이 그 프로스티 프리즈라는 식당을 찾는데 홈 스타일의 음식을 하고 있고요. 남편이 셰프고 그 뭐 아내가 여러 가지 그 유니폼도 늘 갈아입어야지 되니까 해주고 아무튼 최근에는 이 작은 마을에서 정치 뉴스가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휘감고 있는데 식당이니까 오래된 그 텔레비전이 있다고 하네요.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노조가 굉장히 강했었고 이 노조원들은 지금까지 147년 동안 마을이 세워지고 나서 민주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공화당 후보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그 대통령 후보가 우리에게 시간을 돌려준다. 그 예전에 광산 마을 이런 것들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가 기다리던 희망이구나. 말 그대로 제가 AP통신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백마 타고난 남자다. 새로운 에너지가 그때부터 이 마을에 막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도 민주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그를 희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30% 아래대로 아주 낮아도 의회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해서인데 나라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 이외에는요. 굉장히 이 마을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면서도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도시의 민주당과 시골의 민주당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애국주의 같은 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애국주의를 아주 그 좋아해서 애국심을 해피 할러데이 대신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변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는데 동성결혼, 이민, 뭐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무시하는 거네. 빅시리의 웨이로 우리 작은 마을을 무시하고 수십 년 동안 나아갔네. 해서 이 브루칼러 사람들이 르네상스가 아직은 보이지는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르네상스를 돌려줄 것으로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라앉게 했었던 이 사람들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써 여기도 차고 저기도 차고 막 뻥뻥 차니까 아주 그 속 시원하다는 얘기죠.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에게 투표했었던 것은 충분하다. 나는 다 그 본전을 뽑았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P통신이 이 식당에 오는 그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완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광산과 공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르네상스가 없어도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언론이 썩어서 그런 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다.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네요. 몇 사람은 있으니까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에 몰지 않을 것이다. 35살의 한 남성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싸움쟁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싸움쟁이 성향, 그 투박함을 아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켄터키의 마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식당 주인이 AP통신 기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빌 전부 돈 내야지 될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남편은 이 식당에서 식당 주인으로 요리사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옷을 갈아입고 타이를 메고 로컬에서 장의사도 하고 또 민주당으로서 선출된 검시관이기도 하답니다. 그 카운티 그 코로널스 오피스에서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아팔라치아 그 힐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식당 주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의 잡을 갖고 있으면서 하루에는 어떤 때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을 해도 비를 내지 못하는, 정말 보기에는 아름답죠. 따다다다다다다다 한 뭐 아무튼 이 아팔라치아라는 음악조차도 그 미국의 전통적인 음악이잖아요. 클래식 음악이기도 하고 그 포크 음악이기도 하고 심플 라이프를 상징하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빌빌 12시간, 15시간 일을 해도 그것을 못 채워 놓는 그런 사람들의 빈곤함이 플러스되면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와이프도 원래 빚이 우리가 한 $4,000 정도 있었는데 그게 아주 큰 빚인 거예요. 수입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9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픈 좀 희귀병에 걸려서 태어났답니다. 지금은 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부모에게 $40,000의 빚을 더 안겨주게 됐어요. 아들이 한 달에 보험료를 $800를 내는데 이리저리 해보니까 아들의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비로 보험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빚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마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웰페어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나마 이렇게 보험이라도 낼 수 있고 식당 주인이고 여러 가지 잡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돈으로 아이를 치료해야지 되는 거, 이건 공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웰페어에 의존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날에 없애버리겠다고 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워싱턴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3분의 1이 빈곤율에서 살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성인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일하러 가거나 했겠죠. 세계 무역, 글로벌 그 무역 시스템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 그것이 곧 그 석탄에 대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한다 등등 해서 환경 규제를 했었던 오바마 대통령을 무척 싫어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당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광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게 1,200개밖에 안 됩니다. 1,200개인데 그 가운데 180개가 켄터키에 돌아간 일자리고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이라도 그동안 계속 그 광산업이 없어지기만 하다가 나 일하라는 전화 받았어. 전화 받았다니까 하면은 거기서 희망을 보면서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아직까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주식이 없지만 뭐 주식 시장이 많이 그 좋아진다고 하니까 뭔가가 좋은 것 같고,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작은 돈이라도 나에게도 조금 오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치를 믿는다. 석탄과 공장을 믿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요. 그게 돌아오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겠다. 멕시코에 벽을 세우지 못해도 러시아와 무슨 일이 있다고 특별검사가 조사 결과를 내놔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아직은 이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뉴스를 보는데 언제나 팍스뉴스를 믿고 팍스뉴스의 앵커들이 하는 말처럼 이 러시아 그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마녀 사냥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을에서 아팔라치안 그 힐에서 갇힌 채 고립된 채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신들 주머니만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사람은 아니야. 이미 부자인데 뭘 돈을 또 바라겠어.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랍니다. 이 식당에 부엌에서 35년 동안 일한 그 아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고엔다 존슨이라는 한 40년 동안을 그 커뮤니티 개발에서 일을 하고 최근에 그 은퇴한 여성이랍니다. 이 여성이 얘기하기를 이 마을은 너무나 다른 곳과는 비교가 되는 곳입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마을이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 40년 동안 뭐 그 커뮤니티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마을 사람들과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석탄이요. 과거의 물질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아팔라치아 이 산맥의 석탄 그 연기를 다시 과거처럼 많이 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것을 봐야지 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올드한 것을 봅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잡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라든가 빈곤을 없애는 것 그리고 관광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지원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석탄업이 없어지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뭔가를 대체를 시켜주겠죠. 근데 그 대체가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없어져 버렸고 이 프로그램을 없앴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가 푸드 스탬프, 장애인 수당,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것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약에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구세주로 알고 보였던 그 희망, 그 같은 희망을 이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품지 못할 겁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거의 그 화이트 피플이고요. 또 거의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도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이 뭐 로마서 같은 그런 그 성경 문구가 여기도 저기도 막 그 붙어 있고요. 사람들은 총을 차고 다니는데 다른 곳에서 온 이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인데 수십 년 동안 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 공화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화당의 세금 감면이 기업은 뭐 영원하게 그 위하는 그런 세금 감면 아니니까요. 리틀 가이를 돕는다? 이제 그 마지막에 은퇴하셨다는 그분의 얘기예요. 과거에도 안 그랬는데 왜 공화당이 리틀 가이드를 도울까? 이렇게 의문을 하면서 지금 이 식당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요. 어프렌티스에서 너무 좋아했는데 재미있는 사람이고 돈 벌 줄 아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하도록 아직 그 기회를 줘야지 된다라고 식당 주인의 와이프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많은 그런 결정 같은 것도 그 무조건적으로 그 커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1년이 지나도 이게 잘 피겨 아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제적인 것도 이슈를 강조를 하면서 나왔다면 조금은 좀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나중에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 문제는 경제라고 경제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하라고 해도 힐러리 클린턴은 저는 오만방자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권유도 듣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면 밧줄로 이제 바깥으로 밀쳐내버리고 이랬으니까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그 후보가 이것보다는 더 이겼더라도 어렵게 이겼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아주 큰 힐러리 클린턴 후보라는 후보 자체도 문제가 많았고 그 후보가 제대로 이런 그 아팔라치아 힐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것을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던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이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런 그 판단들이 조금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조금 밝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평창 올림픽에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모국에서 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그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 관련 뉴스 보도를 보면 거의가 뭐 90% 정도 많을 땐 그 이상이 북한에 관련된 건데 이제 서서히 그 평창 올림픽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잡지 그 피플이 길게 보도한 것은 이것은 뭐 아주 뭐 어렵고 피곤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말 그대로 그 all about South Korea의 2018년 겨울 올림픽 게임 준비, we will be ready 됐다. 이게 이제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 너무 잘 아실 테고 미국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 피플이 미국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정리한 그 평창 올림픽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더 깊이 아시는 분들은 거기서 뭔가를 더 음미하실 테고요. 아니면 뭐 이 정도는 앞으로 그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계속 평창 올림픽 하니까 한번 들어두시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 가운데 하나는 뭐 티켓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날씨. 그래도 우리 그 확신합니다. 준비됐어요. 하고 낸시 박 씨가 국제 미디어 그 대변인이네요. 평창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 올림픽 위원회라든가 다른 조직들이 우리 그 준비 과정을 다 리뷰했는데 아무도 뭔가가 좀 미흡하다 하는 얘기는 없었다는 정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그 겨울 올림픽이고 가장 그 규모도 크고요. 예산이 지금 126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는 뭐 당연히 기간 산업이라든가 경기장 짓는 것 그리고 운영비까지 포함돼서입니다. 참 늘 평창 올림픽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평창이 어디냐 하는데 서울보다 북한 그 국경에서 더 가까운 곳이잖아요. 평창이 50마일 그 떨어진 곳이고 서울과는 동쪽으로 한 그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12개의 경기장이 있는데 6개는 원래 있었던 곳이고 또 6개는 새로 짓는데 그 가운데 4개는 완성됐다고 하고 2개 경기장은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이 12개 경기장이 전부 그 자동차를 타고 30마일 그 안팎이요. 어디서요? 올림픽 그 경기장, 올림픽 그 스타디움에서 그 정도로 있어서 12월이 아니라 9월 달에 올림픽 경기장 그 끝냈잖아요. 다 모든 것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80%의 선수들은 자신들의 그 숙소로 가는데 경기장에서 한 10분이면 갈 수 있답니다. 지금 그 겨울 올림픽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 메달 이벤트가 그 100개가 넘는 게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이잖아요. 102개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빅 에어 스노우보딩이라는 그 새로운 그 이벤트까지 추가가 돼서요. 그리고 이제 MBC가 그 중계를 그 할 텐데요. 티켓은 12월 중순까지 55% 완성됐는데 막바지에 사람들이 조금 관심 많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날씨야말로 그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림픽 시즌에 날씨가 변할 때는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티켓은 지금 100만 장이 목표라고 하는데 뭐 57만 8천 장이 지금 그 팔렸다고 하고요. 더 팔렸을 것 같은데요. 이 피플은 12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량의 54%다인데 지금 뭐 나날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많겠다 하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지난달인가요? 그 콘서트가 열렸지만 올림픽 그 스테디움에 그 루프가 없어서요. 천정이 없어서 이게 비용 문제도 있고 그게 그 구조대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뭐 기간이나 여러 가지로 지었을 때 버팀목이 될 수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그 천정이 없는데 서울이 뭐 영하 7도까지 그 당시에 서울이 아니라 평창 그 현장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2월 초니까 이게 너무 그 지금 힘든 일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콘서트가 열리고 나서 6명이 저체온증에 걸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로 좀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뭔가 그 팝 콘서트를 할 때 홍보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람막이, 그 윈드 스크린 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그 이불 같은 것도 줬었고 그리고 이제 핫팩 같은 것도 줬는데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됐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건 저희 헐리우드를 하는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이 잘하는데요. 이제 다들 그 저희 그 헐리우드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즐기실 때 아무런 이런 그 불편함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게 또 하나의 도전이고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노스코리아가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때 가도 되는가 노스코리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지금
60년 이상을 이 같은 그 긴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이 정도예요. 이제 아주 기본이죠. ABC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오후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은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스키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그 사랑도 들어있고요.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프리스타일 그 스키 선수 그 예이터 월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너무 시련이 많지만 제일 그 하이라이트 시련 중에 하나인 2015년도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선수가. 그런데 2015년도 이제 원래 아마추어에서도 최연소로 1등을 한 적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면 엄마에게 렌트비 내세요 하고 드리고 원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와인 선물 거래, 이거 사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형량을 받았다가 그것이 줄어들고 지금도 지금 벌금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14살, 15살 때 승리할 때도 그 승리로 받은 상금이 집안의 어떤 그 생활비였어야지만 되는 그렇게 살아오다가 2015년이면 이미 이제 20대가 됐겠죠? 20대가 된 것 같은데요. 20대 됐나요? 네. 그때 독감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서 4개 주를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유타인가요? 마지막 10개 주네요. 10개 주의 병원에 이렇게 다니다가 발견을 못했는데 결국은 유타주에선가 그 박테리아에 감염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었던 그냥 독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열흘인가를 거의 입원을 해서 나흘 동안은 혼수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막 간에 종기도 생기고 폐에 막 물이 차오르고 그래도 스키는 난 해야 된다 하면서 간하고 쓸개에 물 빼는 그런 튜브를 꼽고 완전히 여러 가지 장비를 몸에 다 끼고 스키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유러피언 엑스게임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 땄고, 쓸개를 통째로 이거 드러내야 된다. 다시 감염될 확률이 60%다. 등등 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나는 그냥 스키를 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면서 퇴원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올림픽 선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세라 핸드릭슨이라는 스키 점프 선수죠. 나흘을 병원에서 함께 지내면서 물론 이 선수의 엄마도 함께 그런 일들을 다 겪은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4년도 소치 동계 올림픽 때 그때도 이제 통증 좀 줄이기 위해서 침술 요법인 치료를 하다가 바늘에 폐에 어떻게 잘못돼서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갈비뼈 2개 부러졌었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10대 초반부터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징역 선고받았고 파산했고 빚도 지금 많고 하니까 좀 친구 집 카우치에서 잠을 잤어야지 됐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겼는데도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아무튼 정말 소년 가장으로 시작을 해서 본인의 건강, 생사를 너무 여러 차례 헤맨 그런 거 아주 희귀병이에요. 전 병 이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예이터 월러스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이 선수가 평창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그의 라이프 스토리와 함께 미국 사람들이 아마 오늘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이라면 저는 어제 인터넷으로 읽었는데 오후에요. 방송 끝내고 굉장히 이 스토리들 얘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소식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게 누구에겐 좋은 뉴스인데 항상 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번에 세금 감면안 같은 경우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집
집값이요. 2006년 이후에 가장 그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 AP통신이 케이스 쉴러 인덱스를 잘 그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평균 미국 집값이 그 올해 10월 달에 거의 20만 달러. 뭐 캘리포니아주는 20만 달러보다 더 그 비싼 곳이 훨씬 많이 있겠지만 전국 평균이니까요. 그래서 2006년도가 그전에는 가장 그 비쌌던 17만 5천 달러인데 그거보다 이제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올해 10월까지를 쭉 그 계산을 해본 이제 그런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6% 정도는 올랐다. 1년 사이에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을 전체적으로 20군데의 메트로폴리탄 에리어로 나눴을 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시애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이제 해피 뉴 이어 인사드려야지 되겠네요. 12.7%나 올랐다면서요. 라스베가스도 그동안 한동안 내려가더니 10.2% 플러스 됐습니다. 워싱턴 DC도 마찬가지고요. 3.1%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사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은 지금 점점 그 멀어지는 꿈이 되는 거죠. 마이 드림, 마이 홈 스위트 홈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할러데이 때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했다지만 뭔가 좀 기분이 좋아요. 뭐 세금 감면해서 얼마라도 내가 그 만약에 페이롤 체크를 받으면 조금 더 모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비는 많이 했는데 실제적인 수입은 지금 오르지 않고 정체된 상태가 너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그 속도가 임금이 오르는 그 속도 뭐 이런 것보다 그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문제고 뭐 집 갖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또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사셔야지 되니까 큰 차이 없고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또 뭐 그로 인해서 돈도 벌고요. 아무튼 또 세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홈오너들이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집세가 비싼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재산세를 디덕션 해주는 이자 냈었을 때 그 이자에서 디덕션 해주는 게 굉장히 한정됐잖아요. 지난 올까지에 비해서. 그래서 집값이 싼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보지만 집값이 비싸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내는 세금이 있어요. 미국에서 프리페이 프로퍼티 텍스가 있어서 지금 그런 관련 사무실에 줄을 서고 있대요. 뭐 디덕션 리밋이 $10,000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지니아주도 집값이 좀 비싼 편이니까요. 페어팩스 카운티라든가 계속 또 최근에 집값이 올라갔고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페이드 텍스 재산세를 한다고 또 상담 같은 것을 스페셜 세이션을 여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비싼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CPA와 의논도 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혜택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지역은 뭐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선물이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마음으로서의 가치가 더 큰 것인가 뭐 두 개 다죠. 두 개 다인데 사람에 따라서 약간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올해에 받은 선물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이 약 90억이 아니에요. 90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리펀드 한답니다. 이게 이제 옵토로라고요. 쇼핑 리턴 쉽먼트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예상하는 그런 회사에서 쭉 계산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할러데이에 사람들이 산 물건 가운데 15%가 된답니다. 여기서도 또 이득 보는 그룹이 있어요. 페덱스라든가 아니면 UPS는 배달을 해줬는데 또 이것을 리펀할 때 또 이거 가져가줘야지 되니까 횡재죠. 이럴 때.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특히 온라인으로 샀을 경우는 리턴을 쉽게 하는가. 그냥 우리 문 앞에다 놓으면 아파트먼트라도 UPS나 페덱스가 열쇠 열고 들어와서 입구 들어와서 가져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또 경쟁의 새로운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뉴욕에서는 지금 그 우버 같은 그런 게 너무나 그 활성화되면서 옐로우캡 일반 택시가 13,600대가 다니면 지금 그 우버 그 차량 공유 차량이 68,000대가 다닌답니다. 트래픽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값도 싸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그 한 번 탈 때마다 그 쉐어링 서비스에 어떤 형태로든 돈을 좀 물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것을 지금 그 뉴욕시티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시카고, 시애틀, 포틀랜드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드 쉐어링 피라고 해서 이런 피를 받아서 뭔가 대중교통 수단을 조금 그 현대화한다던가 아니면 뭐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어떤 공유하는 교통 공유 서비스에도 그런 것을 하도록 한다던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자꾸만 이런 새로운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MBC 방송이 이제 그 맷 라이어라는 아침 모닝 뉴스 그 호스트를 성스캔들 관련해서 해고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비슷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보스라든가 인사과라든가 회사에 이제 핫라인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해고시킨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깜짝 놀랐대. 아니 우리 동료를 지금 내가 그럼 신고를 해야지 돼? 하는 그 정도로 지금 그 미투 무브먼트가 굉장히 그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터뷰는 사실은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 9월 달에 이제 했는데 영국의 그 BBC 방송의 라디오 4의 그 투데이 그곳에서 그 해리 그 왕자가 오바마 대통령 이제 그 대통령에서 내려가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 지도자가 어떤 그 소셜 미디어를 쓸 때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하기 전에 저는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말이 좀 빠른데 이 인터뷰할 때 말을 천천히 해야지 되느냐 이러니까 그 해리 왕세자가 하던 대로 하시라고. 대신 중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좀 퍼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쉬는 거 그 간격만 좀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이스라엘이 이제 기차역에 아직까지 뭐 짓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트럼프 이름을 붙이려고 교통부 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올드시리의 통곡의 벽 근처 웨스턴 월 근처에 뭐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역을 트럼프 스테이션으로 하길 원한답니다. 무슬림에서도 이 통곡의 벽 그쪽 성지하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